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가업성계와 창업정려는 정려특례인데 이 정려액에 대해서는 가업성계는 100억까지 됩니다. 요건 30억이고 그죠? 네. 30억인데 이 30억 100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상속 개시되죠? 예, 상속 개시가 되면 이 상속 재산에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도자산연구소 이영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가업성계 제도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그래요. 중소기업의 가업을 이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가업성계 제도에 크게 보면 가업성계 제도에 크게는 첫 번째 창업정려 있습니다. 예. 창업을 했을 때 정려세 특례, 그 다음에 가업성계를 했을 때 정여특례,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이때가 바로 가업 상속공제, 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막 헷갈려하고 그러시는데 뭐 헷갈릴 거 없습니다. 요 두 가지는 살아생전에 정여를 했을 때 정여세를 10%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업 상속공제는 이거는 상속이 이미 개시됐을 때, 그러니까 창업주가 사망을 해야죠. 상속 개시됐을 때에 그 가업의 자산 중에서 최대 10년 이상 가업한 데에는 200억, 그죠? 20년 이상 된 데는 300억, 30년 이상 된 데는 500억을 기초공제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상속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중견기업도 해당이 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가업성계에서 가업이랑 가업상속에서 가업이랑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창업정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업정려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정려받습니다. 창업자금. 정려 대상은요, 부동산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되고, 주식도 원래 원칙은 안 돼요. 현금성 자산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30억까지 받으면 기초공제 5억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30억까지는 10%로 정려세를 해주는 겁니다. 35억을 정려를 받으면 5억 공제하고 30억에 대한 10% 3억만 세금을 정려세를 내면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 창업을 했을 때 고용을 10명 이상 하게 되면 50억까지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비추천입니다. 예. 사람 10명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지 마시고 아들 뭐이든 딸이든 조금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걸 활용해 보시는 방법이죠. 30억을 이제 30억을 정려를 해서 아들로 하여금 창업을 시키는 거죠. 창업을 시키면 우리가 보통 창업정려는 18세,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받았을 때 정려세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이라고 있어요. 예. 이거를 창업정려로 자금을 대주고 이걸 다시 청년창업의 세액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 혜택이 있어요. 이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은 청년은 15세부터 34세, 만 34세까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청년 창업을 할 때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러면은요, 창업일로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올해 이제 창업을 했다. 그럼 내년 3월 달에 가서 결산을 할 것 아니에요. 그 소득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 해 이월이 돼서 그 다음 해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이득이 안 나왔다. 3년째 가서 소득이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 그 3년 소득이 나온 그 해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개인사업소득세를 면제를 받습니다. 그죠? 4년까지 최초 소득이 난 날로부터. 근데 그 최초 소득이 계속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5년까지를 봅니다. 5년까지 소득이 안 나오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는 첫 해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해 첫 해부터 그 다음부터 4년이니까 5년 동안 소득이 안 나왔다. 그죠? 5년 소득이 안 나오면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이 세액 감면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9년까지 소득이 안 나오면 9년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득권 감면 억제권 여기 있고 비감면 억제권이 있는데 청년 창업인 경우에 감면 억제권역에서는 50% 법인세나 소득세 면제를 해주고요. 비감면 억제권역에서는 100% 해줍니다. 비감면 억제권이 어디냐? 수도권에서는요, 제일 좋은 곳이 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포천시, 예? 그 다음에 저 양주시, 뭐 가평군, 안성시,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비감면 억제권역은요, 경기도의 김포, 그죠? 포천시, 화성시, 그 다음에 양주시, 용인시,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런데 안산에 가면은 안산에 바늘공단이 있죠. 인천 가면 남동공단이 있잖아요. 다 포함, 그것도 다 이 비감면 억제권역이에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송도, 청라 이런 곳도 다 비감면 억제권이에요. 여기서는 100%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막 헷갈려 하세요. 사례를 들어서 내가 창업적인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부모님이 계세요. 네, 부모님이 있는데 아들에게 30억을 줬어요. 그럼 30억에다가 세금을 내면은 5억 빼면 2억 5천을 세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남는 것이 27억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27억 5천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요? 여기 혜택, 창업 종료에도 업종 창업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뭐, 유흥음식점, 뭐, 커피 전문점,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뭐, 유흥음식점 이런 거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변호사나 변리사, 세무사 이런 전문직은 안 되고요. 웬만한 제조업은 다 됩니다. 그 중에 창고업이 돼요. 아들한테, 예, 창고업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예, 이거 30억을 받아서 세금을 내고 27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창고업을 하려면 창고를 지을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비감면 억제권역을 찾아가서 창고 한 1000평, 뭐 1500평 사는 거죠. 1000평 정도 되면 뭐 창고 지을 수 있습니다. 큰 창고죠. 이게 뭐 한 200만 원 잡죠. 예. 200만 원 20억이잖아요. 이거 토지 구입비로 하시면 되죠. 결국 부모님이 자녀한테 창업한다는 명목으로 이 1000평 토지를 아들에게 사주는 꼴이 됩니다. 세금이 현재까지는 2억 5천 낸 거예요. 나중에 또 계산 설명 드릴게요. 그 20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7억 5천 가지고 창고업 하시면 돼요. 창고업 하는 특별한 기술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삿짐, 뭐, 그 다음에 제조업에 만드는 재고품, 이런 것들을 창고에, 예,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창고업을 해서 운영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5년간 소득이 없어. 그죠? 그럼 5년,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수익이 나도 100% 법인세, 소득세 면제받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비감면 억제권역에다가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토지를 사게 되면 여기 취득세가 발생하잖아요. 지방세, 그죠?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비감면 억제권역에서는 75% 취득세 감면받습니다. 예, 좋잖아요. 비감면 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예, 또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3년간은 완전 면제고요. 그 다음 4년간은 50% 재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제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혜택을 주느냐? 예, 부모님이 돈 갖고 있지 말고, 예, 아들 하여금 창업을 하고, 그죠? 여기에 이 창업을 했을 때 창고업을 하든 보관업을 하든 다른 걸 하든 좋은데 무실적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손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 돈도 못 버는데 뭐하러 하느냐? 그렇지 않죠.
돈 벌지 안 벌지는 모르는 일이긴 한데 설사 뭐 경영을 별로 잘 못해 영업을 못해서 돈 못 벌었다 하더라도 한 15년 후를 지나가 볼까요? 예. 15년 후에 가보면 이 전평 땅값이 오를 것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이렇게 다녀보면요, 물건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번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한 100개 기업이면 한 서너 기업 되려나요? 나머지 분들은요, 갖고 있던 공장 부지가 땅값이 올라가지고 다 부자 됐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부모님이 현금을 자녀한테 물려주면 금방 날아갑니다. 그죠? 유언비를 쓰고 뭐 빌려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토지를 구입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업도 해보게 하고 또 제조업을 해도 되죠. 제조업을 해서 야, 너 하도 쓰레기통을 하나 만들어 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땅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년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은 이익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가업성계와 창업정려는 정려특례인데 이 정려액에 대해서는 가업성계는 100억까지 됩니다. 요건 30억이고 그죠? 네. 30억인데 이 30억 100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상속 개시되죠? 예, 상속 개시가 되면 이 상속 재산에 포함을 시켜서 상속세 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하래요? 어차피 상속 낼 건데 가 아니죠. 상속세를 낼 때는 이 30억 준 요 30억으로 계산합니다. 원래 부모님 재산이 있었어요. 언젠간 상속하실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상속 재산으로 계산할 때는 정려할 당시에 30억만 계산한다는 거죠. 원래 정려세는요, 그 정려로 인해서 생긴 모든 소득이 포함이 돼요. 이 30억을 투자해서 이 올라간 것도 원래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30억만 하고 이 땅값이 올라와서 이 자체가 20억에 샀는데 40억이 됐다라고 한다고 해서 40억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모님 입장에서 굳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있었어요. 예,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에서 이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팔 때 양도소득세 내죠. 또 이거 주면 나중에 상속세 또 내잖아요. 그럼 3분의 1 쪽으로 든다면 그럴 필요는 없고 부모님이 어떻게 뭐 가지고 있던 옵션을 다니던 회사 주식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 수용을 당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현금이 생겼을 때, 그죠? 이 현금을 정리를 하지 말고 갈 때는 반드시 창업 정리를 가서 청년 창업을 거쳐서 청년이 아니라 그러면, 그죠? 청년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 창업하는 경우도 혜택은 있습니다. 요거보다 약하지만 어떤 창업을 거쳐서 이런 혜택을 받도록 구조를 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창업정려가 상당히 혜택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정려만 가지고 판단하시지는 말고 이 창업정려를 활용해서 청년창업 내지는 비감밀 억제권료 이런 데에서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있는 것은 중요한 거는 토지만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토지 지금요 지식산업센터 엄청나게 값 많이 올랐습니다. 왜 언제 아세요?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이렇게 토지가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거쳐서 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줄 수 있는 게 건물, 창고 같은 거는 뭐 별로 값이 안 나가잖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토지 또는 지식산업센터를 자녀에게 사주면 이것들이 값이 나중에 올라와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관련해서요. 창업정려와 가업성계, 가업상속공제 관련해서 관련 영상은 위아래에 영상을 걸어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오늘 나름대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